인터뷰 소다의 시간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텔레비전과 인터뷰한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공연에 열광하고 많은 관심을 갖는 걸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쇼팽 콩쿠르 덕분인 것도 있는데, 근데 저의 이제 숙제는 저희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 관객들이 제 음악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몇 초 만에 매진되고 이게 평생 가진 않을 건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연주 생활 오랫동안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많은 관객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외국에 살고 외국에서 연주하면서도 한국 분들이 많이 와주시긴 하지만 그럼 인기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실감을 잘 못하고 정말 진심인데 정말 유명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콩쿠르 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계속 놀라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인기를 실감해가고 있는 그런 와중인 거네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쇼팽 콩쿠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쇼팽 콩쿠르 기간을 기억을 하자면 좋은 기억은 아니고요. 왜냐면 너무 긴장을 했고 감기도 걸렸었고 날씨도 너무 추웠고 그런 기억이 있지만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And the winner of the Chopin competition, first prize and gold medal goes to Sang-Jin Cho. 솔직히 그때 2, 3, 4, 5, 6 등 한 친구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옆에서 너무 좋아하기가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물론 좋았지만 웃음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물론 쇼팽 콩쿠르에 모든 참가자가 우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다들 있을 거예요. 예상이라는 거는 참 하기 힘들었던 게 제가 콩쿠르 당시에 누가 어떻게 연주했는지도 잘 몰랐고 제 연주에만 집중했으니까 콩쿠르 수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 연주 스타일은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콩쿠르라는 게 오디션 약간 시험 같은 그런 느낌, 차갑고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연주를 못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제가 피아노 콩쿠르에 다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 스타일도 제가 원하는 음악, 제가 생각하는 음악을 더 자유롭게 무대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제 자신은 글쎄요, 생각하는 거는 콩쿠르 전과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생활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비행기도 훨씬 많이 타고 연주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레파토리 욕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 작곡가를 많이 쳐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쳤던 작곡가 중 하나는 쇼팽은 분명하고, 그렇다고 제가 쇼팽을 제일 잘 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곡가이고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곡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10년 후에는 또 다르게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쇼팽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작곡가 중 한 명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독일 작곡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이런 작곡가를 좋아했었고, 물론 러시아 작곡가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곡을 익히고, 물론 너무 그 개수에만 연연하지 않고 한 곡을 하더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쇼팽 다음으로 드뷔시를 하는 이유? 제가 이번 여름에 드뷔시 앨범도 녹음을 할 계획인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도 느끼고 배운 것을 잘 음악으로 담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리고 쇼팽을 되게 존경했었어요, 드뷔시가. 그래서 쇼팽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그 악보에 쓴 게 있잖아요. 그러면 템포, 기호, 예를 들어 안단테라는 기호가 있으면, 안단테라는 의미는 원래 걷는 속도의 템포라는 말인데요. 걷는 속도가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곡이 있으면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떤 소리를 다르게 낼 수가 있거든요. 베토벤, 예를 들어 베토벤 초기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하이든이라는 작곡가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하이든의 소리, 조금 베토벤보다는 경쾌한 가벼운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이건 베토벤이니까 베토벤 조금 더 견고한 소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른 것 같고, 이거를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하면서는 사실 많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연주할 때는 거의 무의식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을 할 때는 이것저것 다 신경 써가면서 연습을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냥 굉장히 저는 즉흥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치면서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트라이 해볼 때도 있고,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편이에요. 물론 밤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긴 하지만, 낮에는 많이 안 돌아다니고 연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연주 여행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집에서 연습하는 게 오히려 정말 연습이고, 연주 여행 제대로 연습을 집에서처럼 못하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네, 물론 그러죠. 프랑스의 친구라고 해도 제 프랑스인 친구 중에 가장 동갑 친구 몇 명 있긴 하지만,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40대거든요. 저보다 20살 많은 사람이 저랑 가장 친한 프랑스 친구 중 한 명인데요. 그 분이랑, 그 사람들이랑 거의 시간 날 때마다 밥을 같이 먹고, 한국 음식점도 가고, 한국 음식도 소개시켜주고, 프랑스 음식도 먹고, 6살 때 피아노를 처음 시작을 했고,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6개월 코스, 그때 피아노 학원에 가서 높은 음자리표가 어떻게 그리는 건지, 도가 어느 음인지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 6개월 코스를 마칠 무렵에 원장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따로 뭔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개인 레슨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 집으로 오시는 선생님한테 취미 삼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땐 연습도 안 했어요. 그렇게 배우다가 초등학교 3학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부모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알아보셔서 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라는 곳을 발견하게 돼서 거기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도 이제 그 시창청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배우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년 동안 연주 토요일마다 무슨 연주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무대에도 조금 많이 서볼 수 있었고 그다음 콩쿠르도 그때부터 조금씩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예원학교에 갔고요. 진학했고 이제 그 신수정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2007년 3월에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제 연주는 아니고 저 10분 치는 여러 학생들이 하는 연주에 오셔가지고 저를 그때 처음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해부터 선생님한테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그때 처음 선생님 영재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선생님 박순영 교수님하고도 계속 신수정 교수님하고 계속 유학하기 전까지 공부를 했고 그 안에 하마마트 콩쿠르, 차이코스 콩쿠르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부모님은 어떤 방식으로 성진 씨를 교육하셨나요? 지극히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피아니스트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그걸 아셨지만 제가 음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켜주셨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푸시를 받거나 그랬던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아빠는 연습 그만하라고 나 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외롭지 말라고 악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시켜주셨던 게 처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미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음악만 좋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의 조성진을 만든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나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는 쇼팽 콩쿠르로 인해 조금 좋아졌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쇼팽 콩쿠르 나가기 전에 항상 선생님들 음악 저희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요. 기다리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준비를 하고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생각하는 훌륭한 연주란 뭘까요? 어떤 걸까요? 너무 많은데요. 저 같은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니스트 연주를 보는 거하고 일반 관객들이 보는 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도 사람의 기억에 남는 연주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연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연주가 어땠더라 이런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연주보다는
정말 이상하게 치더라도 걔 정말 못했어. 이런 조금의 기억이 남는 연주가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연주라고 생각하고, 물론 못한 연주가 좋은 연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연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가 우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어느 인터뷰에서 성진 군이 얘기했던 귀한 연주인가요? 네,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귀한 연주를 하고 싶었고, 지금 80회, 90회 연주를 하고 있어도, 그리고 200석짜리 홀에서 하든 카네기 홀에서 하든 저는 항상 똑같은 그 자세로 연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행으로 비행기 많이 타고 힘들어도 무대에 올라가면 저는 괜찮아지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 관객이 제 연주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걸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객석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 공연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저는 앞으로도 연주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곡을 많이 하고 싶어요. 물론 대중적이지 않은 곡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클래식의 대중화는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러면 클래식 음악의 본질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대중들이 클래식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즐긴다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슬프고 어두운 음악을 연주해서 해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I enjoyed your concert 이러거든요. 즐겼다는 건데,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아무리 슬픈 연주를 해도 즐길 수 있다, 이런 태도가 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음악으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줘도 좋아요. 제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